사건이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더디고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수공항 항공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과 함께 제주 노선의 확대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합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강진에서 칩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가 전남대 총장 후보들에 대해 통합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순 사건이 68주기를 맞았는데요. 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압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지. 아닌 것도 덮어쓰여서 죽인 것인데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한계대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반란군의 관공서 장악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수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총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총을 쏴서 넘어지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두 남매가 참 서럽게 커서 서럽게 살았죠.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 처리됐습니다. 미신청자 유족분들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자료로 만들려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 평화공원 조성과 피해 보상 등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은 벌써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빨갱이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을 가슴에 다 품고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순 사건 68주기를 맞아 지역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순 사건 유족회는 오늘 오전 여수시 미관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위령제를 열고 여수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여수시가 처음으로 직접 주관해 열렸으며 내일과 24일 순천 팔마체육관과 구례 현충공원에서도 각각 합동 위령제가 열립니다. 올해 들어 여수공항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항공요금 할인과 제주행 노선 확대 때문인데요. 공항 측은 이를 바탕으로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주 5편으로 운항을 확대했던 여수 제주 간 항공기 노선에 승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균 탑승률만 87%로 관광 성수기 때는 항공표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운항 횟수를 줄였던 여수 김포간 노선 탑승률도 45%에서 58%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35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늘었습니다. 제주 노선 운항을 확대한 것이 승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여수 제주 간 노선을 매일 한 차례 운항하게 되면 승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각종 항공요금 할인 정책도 승객 증가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수공항으로서는 승객 증가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5명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해 지역을 찾을 경우 1인당 1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승객 유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노선에서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점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주를 운송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자가 좀 만회되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김포 노선이 늘어난다거나 더 많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승객 감소로 울상을 짓던 여수공항이 제주 노선 호조에 힘입어 모처럼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합니다. 손 전 대표는 내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난 2014년 7월 30일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강진에서 지내온 칩거 생활을 정리합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총장 후보들에 대해 통합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는 학교법인 통합이 된 지 11년이 됐는데도 한의대와 전문병원 유치 등 통합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계획 등에 대해 이번 총장 선거 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여수대 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다음 달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다 적발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데요. 올해 부과된 과태료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데다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장애인 차량이 얌체 주차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니까 다른 곳에 이동하시라고 민원 주차장 이동하시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러 그렇게 우기시면서 이렇게 청사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지난 2012년 291건이 단속됐던 게 전부였던 전남에서는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 건수에 육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순천과 목포, 여수 등 젊은 층이 많은 시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발 건수가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신고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국 최고였습니다.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은 노인 연령층이 많아 스마트 앱을 이용하시는 신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단속이 올 들어 6월까지 과태료 2억 7천만 원이 부과되는 등 최근 5년 동안의 과태료만 7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억 8,600만 원이 거치지 않았고 미징수액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아파트 입주민 60살 정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5월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경비원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이시설 입장권을 위조해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놀이시설 입장권 2만여 장을 위조해 이 가운데 관람객들에게 3천여 장을 판매하고 8천여만 원을 가로챈 31살 신모 씨와 2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가짜 입장권을 제작한 후 놀이시설 입구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자 수법을 바꿔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관 속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로봇이 의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유망하다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먼지 크기의 작은 로봇이 혈관 속에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장 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진단하고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일도 초소형 로봇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몇 밀리미터 혹은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로봇이 의료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나 의료 로봇은 이제 절개를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나노 로봇은 절개를 안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커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과 임상실험, 기술 이전 등을 담당할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광주 연구개발 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Medical nanorobotics, just in drug delivery, could save one human life every 5 seconds around the world. So that translates into millions of people per year. 의료 혁명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이 100세 시대 건강 장수의 꿈을 실현하고 차세대 특화 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 교육의 발전 방안을 짚어보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만채 교육감과 시민단체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전남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올바른 교육 철학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여수와 목포, 장흥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 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수 신북항 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추진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추진 현황과 항만 발전 방안, 광양항으로 편입된 3일항의 여수항 편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 신북항은 여수 신항의 대체 항만으로 확정돼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100개 제조업체 가운데 33개 업체가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30일부터 열흘간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 수치 100보다 낮은 83.9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4.8%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36.4%가 경제 불확실성을, 27.3%가 내수 부진을 꼽았으며 희망정책은 내수 중심 경제 전환과 다자 간 무역협정 확대 등을 주로 지목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만 8천여 명에 이르던 광양 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8,500여 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300여 명으로 2년 만에 3%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